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법제처가 스마트 농업 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 각국의 차세대 원전 개발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 최초의 SMR 가동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3060 탄소 중립의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은 원전 굴기를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올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전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실질 근로소득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연준 내부에서 상당수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내 인하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 데이빗 솔로몬은 이날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할 만한 경제 지표를 아직 못 봤다며 올해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한 오늘 하루입니다. 어젯밤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매파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또 이후 시간외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호실적과 함께 10대1 액면 분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는 $1,0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시장은 다소 시원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지만 지수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 그리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차티스트로 소개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실까요?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니까 네, 차티스트 좋습니다. 이면서 또 우리 서울경제에서 막둥이로 또 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막둥이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막둥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그러면 왜 막둥이가 되었나요? 어쩌다 보니까 좀 키워드가 필요했었죠. 키워드가 필요해서 그리고 네. 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막둥이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귀엽게 네. 주식 시황도 설명해 주시고 종목도 추천해 주신 우리 막둥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시원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시원했죠. 하지만 국내 증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최근 국내 증시 약간은 따라가 주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삼성전자 장 후반부에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올라줬는데 네네. 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오전에 주가 빠지는 움직임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 뭐야 이거.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 재료가 소멸되는 것처럼 매도가 나오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박셀바이오가 뉴스 한 방에 20%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가 뉴스 다음 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보셨죠? 그거랑 똑같았습니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FOMC로 인해서 음봉으로 마감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물량을 모아가겠다라는 느낌처럼 주가를 빼놓고 오전장이 끝나기 이전부터 야금야금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확인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물량을 모아가기 위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테마 종목들에서 외국인의 수급과 프로그램 수급, 기관의 수급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보여졌었는데 그중에 태양광 그리고 수소연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ESS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죠. 지속적일 수 있는 테마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S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의료기기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태양광 마찬가지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수소와 관련된 이슈는 항상 장기적인 모멘텀으로서 수급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찰나에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꾀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매수한 가격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을 위협하려 할 때는 약수익권에서 혹은 본절이라도 하고 나오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조짐이 보여집니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간 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내일은 우리 또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오후부터 어떻게 된다? 흘러내릴 수도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피는 양반입니다. 코스닥 한번 볼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847.37포인트 화요일 날 이탈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이탈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내일 나스닥과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동일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죠. 847.37포인트를 5거래일 이상 넘어가야 박스권의 지지가 확실시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아랫단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핑크색 지지선이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온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지금은 뭐 해야 될 시기겠습니까? 저점 구간이니까 물량을 모아가도 괜찮은 시기다. 하지만 최근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의 전고점 돌파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모멘텀이 살아나서 수급이 붙었었던 종목들이 눌리는 종목들이라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지수 흐름 변동성에 맞춰서 내일장 대응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혹시나 전문가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 내가 이 종목만큼은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하시는 종목들 살짝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목명에 에너지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군요. 네. 이 종목은 조만간에 왠지 토르 신호가 뜰 것 같아서 네. 미리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신호가 떴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곳에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 들으시고 그대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유심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요. 토르 신호가 포착될 수도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토르 기법 적용도 해보시고요. 종목 선별 방법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함께 속 시원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매수가는 96,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SM 오늘 엔터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무려 10% 넘게 강한 탄력이 나타났는데요. 종가 드디어 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9만 800원에서 형성이 됐는데 우리 전문가님 엔터주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한데 SM 좀 살펴주시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모두 다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니라 올해가 넘어가면서부터 더 큰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엔터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좀 힘든 시기를 견뎌왔다면 이제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엔터 관련주들 매수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엔터 관련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터 관련주는 매수하기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것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1차적으로는 이 자리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지지부진했었던 자리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돌파가 나왔을 때 한 번은 넘어갔으니 그 자리가 확실한 저항인지 지지인지 확인이 안 됐을 겁니다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 둔턱이 뭐였습니까? 카카오가 인수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만들어진 이빨 빠진 구간이라는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자리가 형성이 됐었죠.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이나 몇 번이나 지속적으로 뭐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건데 여러 번이나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부딪히는 자리.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토르 신호가 떴던 자리네요. 그런데 이 자리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면 조정받을 수 있겠다 아닙니까? 자, 차트에 선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된 자리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같이 한번 보시죠. 10만 5,5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10만 5,500원을 찍어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인 겁니다. 호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릴 수 있는 뉴스가 나와준다면 이 자리 돌파하고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2차 익절 자리는 더 높이 잡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엔터 관련주를 쳐다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설 때
절반 정도 올라가서 박스권의 중단에서 익절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SM 마찬가지로 10만 5,5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익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차트를 넓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자리 뭡니까? 이 자리 뭔가요? 지지부진했었던 자리죠. 계속적으로 그 가격 구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했었다가 상승이 나온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여기 또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해당 가격 구간이 지지가 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데드캣 바운스 혹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10만 5,5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은 10만 5,500원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 혹여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자, 그 가격도 같이 한번 찍어보죠.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그죠?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올라갈 때 절반 팔아놓고 못 올라가면 내려올 때 약익절을 하면 되지만 더 올라간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M까지 살펴봤습니다. 10만 5,500원에서 비중의 절반 정도를 덜어내시고요. 이후에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잡아서 익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하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LS 에코에너지 네. 43,900원이요. LS 에코에너지 43,900원에 비중은 2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호재가 많죠. 3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는 37,800원대에서 형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라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LS 에코에너지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저기 네. 단타한다고. 네, 네. 들어가셨다가 했다가 확 물렸어요. 물리셨죠, 그냥. 네.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매수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진입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친환경 에너지라 그래갖고. 네. 그거 하나예요? 네. 너무 섭섭한데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기업 분석을 봐봤자 의미가 없는 종목이니까 기업 분석은 안 볼 거고, 자, 프로그램과 그다음 외국인들의 수급을 같이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연이어 나가다가 오늘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매수를 이어가다가 매도가 나왔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 LS 에코에너지가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를 보기 이전에 지금부터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파란색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36,300원. 선을 하나 그어보고요. 36,300원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되게 될 경우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 얼마? 아랫단에 있는 27,150원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7,150원까지 내려오면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36,300원이 닿았나요? 한번 아래 꼬리 볼까요? 저가가 36,9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그렇다는 말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지만 태양광 쪽이 아닙니다. LS 에코에너지는 풍력 쪽에 더 가깝고 구리 관련된 가격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LS 관련주들이 어젯밤 시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러면서 LS 에코에너지도 이거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거든요. 관련되어 있는 어차피 LS 그룹 안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한 이유는 LS 에코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대부분이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슈가 살아는 있으나 지수가 빠지는 그 움직임에 오늘은 오전부터 외국인들의 시초가 매도가 나온 시장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FOMC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엔비디아 실적이 시간 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영받지 못한 정규장의 하락분을 같이 한국 장에다가 외국인들이 던지는 시장이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36,300원 이탈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LS 엔코에너지는 올라갈 땐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있다가 그 자리가 깨지면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동일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약하락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장이 안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체결되는 건 0.66% 정도의 체결이 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그래도 시작할 때는 거의 종가 부근에서 한 틱 빠진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있다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는 얼마에서 시작할지 알 수 없겠으나 36,300원이라는 가격만 지키고 종가를 형성한다면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네. 성공한 거예요. 더 빠질 수 있는 종목인데 내일 36,300원 이탈 안 한다라는 건 성공한 금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시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되는 건 36,300원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되면 전고점 돌파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거래 대금이 터졌었던 때가 언제예요? 올라갈 때 터졌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올라갈 때 터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조정받아야 되는 시기다. 이때 조정받은 거래일이 대략적으로 6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락 조정을 받으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6,300원 안 깨지면 툼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36,300원을 2거래일째 이탈하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하루 깨고 두 번째 날 깨면 이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라면 아무리 고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수익은 못 내도 내가 이 종목 손절은 안 하고 싶다면 저는 이 자리 무조건 잡습니다. 27,150원. 잡아야 돼요. 여기를 못 잡으면 그 아랫단에 자리가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차트 살짝만 넓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선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가격은 22,400원이거든요. 좀 많이 깊어지죠. 이렇게 되면 손절도 못하고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내려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6,300원 아니면 27,150원까지 안 내려오고 그 중간단에서 어딘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 혹시 지금 차트 보시고 보이실까요? 네. 어디쯤일까요? 요 선 보이세요? 예, 예. 차트 보시죠? 매매하실 때. 네. 20일 이동평균선 엄청 진하게 엄청 크게 해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올라갈 거거든요. 계속. 네. 급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만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면 성공이에요. 네. 다시 상승한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그 자리 깨면 저라면 손절합니다. 우선. 아. 손절하고 내려오면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왜? 아. 급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라는 건 그 아랫단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안 보이는데 이쯤에 있겠죠. 그 6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그 60일마저 이탈하면 120일까지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올라갈 때 다 깼을 때 지지가 됐었던 게 이 구간에서 120일 지지하고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어디 20일 이동평균선은 확실하게 지지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이 구간에서 6거래일 내지 7거래일 동안 하락 조정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하락 조정을 받을 텐데 받다 보면 맞닿는 부분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매집을 할 거예요. 뉴스 하나 띄워서 주가 올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뉴스 안 만들어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갭 띄워놓고 위로 물량 씹는 것처럼 보여주면 누가 따라오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어제처럼. 그러면 그 구간에 우리는 매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36,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본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고점 돌파 나올 때 매도한다. 그런데 44,700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4만 얼마예요? 5,000원이죠. 네. 하프 라운드 픽에 넘어가면 5만 원 찍자마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S 에코에너지는 5만 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 다만 36,300원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혹시요. 네. 저기 36,300원을 지지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안 되나요? 지금 비중 너무 많으신데요. 네. 20%나 되시는데요. 자, 네.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주가의 추이인데, 자, 여기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 평균 단가 여긴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나 지금 비중 적은 편 아니구나라고 바로 인지가 되셔야 되거든요. 네네. 네, 바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다른 종목 많으니까 막 고점에 있는 네. 종목들 단타가 재밌기는 해요. 빨리빨리 수익도 나오고 빨리빨리 결정이 나니까. 하지만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자르는 방법도 예. 매매하는 즐거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단타 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LS 에코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36,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5만 원까지 목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지수 흐름에 대응 전략 세우기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 전문가님 계시잖아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종목 선별 방법부터 매매 타점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매수가는 35,200원이고요. 비중은 35%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1,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손실폭이 다소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긴급 진단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이수화학입니다. 네. 이야, 네. 자, 보시면 네. 여기 있죠. 이 네. 구간은 뭐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뭐다? 적정 주가 가격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15,000원보다 높으면 본전에서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고 15,000원보다 낮으면 15,000원 넘어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지켜볼 수 있는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이 선들이 그어진 시점은 과거예요. 과거의 자리들을 보고 선을 그어놨는데 그 자리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지금 10,000원 초반대라는 건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인데 그러면 자 35,200원에서 10,000원까지 잡아봤을 때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내려올까요? 얼마 차이 납니까? 약 24,000원 차이 나니까 12,000원 정도 평균 단가 내려오겠죠. 그렇다면 22,000원 정도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실 수 있을 텐데 비중이 35%세요. 비중이. 그러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선 2개만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이 수학은 탈출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정 주가가 11,150원 아래 단이구나. 그러면 나 너무 심각하게 물렸으니까 첫 번째 10,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음봉이 나올 때마다 하루에 1%씩 추가 매수한다. 언제까지?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 평균 단가를 2만 원 초반대까지 낮출 때까지입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가능한 이유.
계속 하락할 텐데 그렇게 사가지고 이 종목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주실 거예요. 이수학.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만큼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022년과 2023년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는 있었지만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수화학은 지금부터 전고체뿐만이 아니라 LFP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 외에도 화학주들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 텀이 시클리컬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받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어떻습니까?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네요. 첫 번째,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높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채 비율이 더 많아졌습니까? 이 연도부터죠. 여기서부터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부채는 증가되는데 유보율이 감소되고 있다면 자,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2020년부터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끌고 가야 됩니다. 10,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한다라고 의견 드렸죠. 그거 다 백지입니다. 왜? 어디까지 내려갈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는데 대체 뭘 하길래 영업이익도 적자를 못 벗어나고 유보율도 만들어내질 못하는가. 이런 유보율이면 말이죠. 잘못되면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면 말이죠. 여기에서 다음번 유보율이 NA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유보율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지금과 같은 현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어떤지 이것까지 한번 보고 싶은데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유지가 됐었네요. 꺾여지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수화학의 주주라면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했던 상관없이 내려가는 거 다 지켜볼 겁니다. 다 지켜볼 거예요. 언제까지?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증가됐을 때. 그런데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을 증가시키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유, 상, 증자. 그죠? 그런데 이게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오면 괜찮아요. 주주 배정일까 봐 걱정되는 거죠. 주주 배정으로 들어올까 봐. 근데 주주 배정으로 들어오는데 뭘로 들어온다? 시설 자금 투자가 아니라 운영 자금일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했으니까 유보율은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을 손해본다는 거예요. 왜? 유상증자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반영받을 거니까. 10,000원이 아니라 7,000원, 6,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그 가격 구간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투자자들의 라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적정 주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15,000원 아래 10,000원 윗단이죠.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은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해당 가격을 이탈하면 이 가격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왜? 조금만 반등 나와도 난 탈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15,000원 윗단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확한 저점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주가의 추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 기업이 발표하는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분기 실적 필요 없고요. 2분기부터 지켜보시면서 바닥 잡히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지만 추가 매수할 때는 역시나 동일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10,000원대까지 흘러내렸기 때문에 해당 가격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더 눕게 되면
맥시멈 12,000원 아랫단에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1%씩 매수하는 그 의견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됩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뭐냐면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매수하신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 자리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손절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안타깝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화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분기 실적까지 살펴보시고 12,000원 아래에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저점 추가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SK 이터닉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31,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6%요. 네, 매수가 31,000원에 비중 6%요. 네. 네, 어제 상한가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36,6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31,000원 평균 단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평균 단가를 조금만 낮춰볼게요. 29,200원으로. 왜 낮추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네.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29,200원이에요. 보이세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어제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29,200원까지 눌리는 건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SK 이터닉스가 저도 어제 이 종목 매매를 했거든요. 갭 띄우고 음봉 나올 때 잡아서 올라갈 때 매도했어요. 왜 매도할 때 올라갈 때 팔 수 있었느냐? ESS 관련된 내용 있죠.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내용 있죠. 그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슈가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뭐 때문에 미국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할 만한 이슈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빠졌으니까 오늘 살짝 갭 띄우고 음봉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렇게 나쁘게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SK 이터닉스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예요. 그런데 어느 자리 위에서 종가를 끝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데 파란색 저항선이 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가 3450원인데 3450원 위에서 끝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요. 여기에서는 상승 추세로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이 우상향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 자리는 33,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쉽사리 죽기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거 보시고 20일 이동평균선 이제 정배열 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손절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닿았을 때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때 익절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이터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거 보시고 일단은 목표가 33,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거 아시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 꼭 잡아야 하는 종목,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국내 중소기업 ERP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꼽히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혹시 네. 주위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많죠. 특히나 주식 트레이더들은 다 재택근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고 굉장히 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 첫 번째 1분 만에 출근 완료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네. 1초 만에 출근 가능합니다. 너무나 왜? 좋습니다. 그냥 창만 바꾸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영화보다 잠들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창만 바꾸면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1초 네. 만에도 출근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전기술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 왜 잡았다라고 했습니까? 이슈가 나왔는데 낙폭이 심화돼서 총선으로 인해서 뭐가 올라갔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부각받고 원전 관련주가 하락했다라는 것. 하지만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 뭡니까? 원전 관련해서 외국과의 교류 그리고 의논 협상 테이블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언제 잡았다?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58,500원. 조금 더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메가토리 기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 브레이크가 밀리면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익절하는 가격 구간은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는데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는데 어디를 이탈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한 채 종가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기술은 내일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놓지 못한다면 뭐가 된다? 고점 찍었으니까, 그죠? 이미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장기 차트로 볼 때도 고점인지 볼까요?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 어디에서 또 진입하면 되겠습니까? 내려와, 또 잡아줄게. 어디예요? 58,500원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지금은 매도를 생각하셔야 될 타이밍이며 주가가 내려온다면 다시 잡아야 될 자리다.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뉴스에 나오면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뭐가 있습니까? 애경산업. 이 종목 제가 언급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된 이슈로 최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진입한 건 마스크 관련주일 때 진입을 했습니다. 모나리자 설명을 드렸었죠. 왜 잡았습니까? 중국발 황사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소나무로 인한 소나무에서 내려오는 분진, 송화가루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마스크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잡았는데 지금은 화장품 쪽에 이목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애경은 뭐? 애경그룹 계열의 생활용품, 샴푸, 치약, 세제, 주방용품과 화장품, 기초 및 색조 화장품 제조하는 기업인데 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에이지2NS와 루나, 포인트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26,700원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익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16,910원까지 내려온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내려온다? 13,700원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지선인 16,910원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화장품 이슈가 끝난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20일 차트 한번 보시죠. 언제 진입했느냐? 이때입니다.
4월 1일 날 얼마? 18,51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23,250원. 몇 퍼센트? 2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 구간에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땐 괜찮은데 제가 언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거래일째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이거래일째 이탈되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래일째 이탈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요. 마찬가지로 이거래일째 이탈되는 자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됐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도를 안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형광색 선이 보이실 텐데 메가토르가 포착된 자리가 아니라 3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인데 역배열 추세였다가 언제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까? 여기에서예요. 그 말인즉 30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포물선을 그려보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올라가다가 지지받고 이탈됐던 게 300일이란 말이에요. 애경산업 기준인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 없겠으나 애경산업만 놓고 봤을 때 뭐다?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거래일째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아니죠. 약익절이죠. 익절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탈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내일도 회복 못하면 잘라야지. 약수익으로 마감을 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경산업은 이때도 이거 오늘 종가까지만 보고 익절 자리 잡아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이 구간에서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팔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 그렇다면 애경산업 이제는 놓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다.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 꼬챙이가 끼어지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익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익절하는 자리를 어디로 잡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넘어갔지만 지지하고 넘어갔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익절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과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6글자입니다.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제목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어요. 더존 ICT 그룹 계열사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뭘 하고 있습니까? ERP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데 이 ERP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인데 어려운 말 말고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ERP라는 회사가 기업들에 들어가서 기업들이 정리하지 못하는 전산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도와준다라는 서비스 개념인 거죠.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ERP 전문 업체이고요. 국내 중소기업 ERP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렸을 때 재택근무 및 비대면 비접촉 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올해 초까지는 저출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저출생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저출생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포착된 게 언제냐? 5월 21일 날 63,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5,300원이 고점이죠. 64,700원에서 절반 매도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본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58,600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파란색 저항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8,600원인 오늘 종가는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장기 차트로 봤을 때 넘어서야만 하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넘어가다가 실패하고 눌렸다가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 아무리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도 잡아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택근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본 한전기술, 원자력 관련주로 메가토르 기법에 포착되며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재택근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국내 중소기업 ERP 시장 점유율 1위로 꼽히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슈와 종목별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똑똑한 공략법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